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올해 20대 후반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일인데, 여자친구에게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사연으로나마 한번 제보해 봅니다. 여자친구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이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등록한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었던 여자친구는 취직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던 게 아니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학원에 등록한 거였어요. 국책 사업으로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했었나 그래요. 아무튼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길에 학원에서 몇 번 봤던 여자친구가 보여서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고 뒤풀이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지내죠.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인연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이 더 생겼다고 취업 시장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대뜸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위류와 잡화 관련된 공장을 돌리시는데 요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생각이 나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직 결혼하기로 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녀인데다가 아들도 없어서 이거 잘만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내가 물려받을 것 같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넙죽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일하던 아르바이트랑 다르게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욕심이 생기니 일은 굉장히 힘들었네요. 일손이 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영업도 직접 끼고 납품도 하고 날짜 맞춰서 납품하려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저도 달라붙어 만들고 아무튼 일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관련 지식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이것저것 배우면서 보니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할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 아버님은 딸들도 다 컸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생각은 없어 보이셨는데 제가 국내에만 납품하지 말고 요즘 한류 열풍이다 뭐다 해서 세계에서 집중을 받고 있으니 해외에 한번 물건들을 팔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은 딱히 회사를 더 키울 생각은 없었지만 딸과 결혼할 남자인 제가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업 확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 기특해 보이셨는지 그렇게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영업 다니면서 알게 된 분한테 이런 이유로 혹시 해외 바이어들 소개해 줄 만한 곳 있냐고 여쭤보니 동남아 쪽에서 새로 사업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바이어를 픽업하러 도착했습니다. 회사 이름 영어로 써놓고 피켓을 들고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자들 3명이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동남아 애들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꾸며놓으니 몸도 얼굴도 어디 가서 빠질 만한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공장 견학도 시켜주고 카탈로그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 친구들 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든 옷이라고 하면 알아준다고 하면서 우리 제품 이것저것 전부 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업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고 무슨 말만 나오면 한류 스타 누구, 아이돌 누구 하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애먹었네요. 공장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공장이 외곽에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TV에서 보던 한국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성사시킨 첫 번째 프로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호텔도 1인 1실로 잡아주고 시간이 남아 관광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었지만 첫 거래이기도 하고 이 친구들하고 계약이 잘 되면 다음 계약 뚫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님도 흔쾌히 회사 카드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호텔에다가 짐을 내려주고 서울 관광을 어디를 데려가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이 가게 저 가게 실컷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업을 하러 온 건지 진짜 관광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쇼핑에 열중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겠다. 그래도 계약이라도 따낼까 봐 화장품이면 웃으며 한가득 아버님의 법인카드로 전부 다 사줘 버렸죠. 고맙다고 입들이 전부 다 귀에 걸려 있대요. 계약서에는 사인을 언제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시달리다가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나서야 저녁을 먹으러 근처 닭갈비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관광 느낌으로 이것저것 다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소주가 TV에서 보던 것보다는 맛이 없다고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랑 복분자주랑 달달한 맛 나는 술로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알콜 냄새 나는 소주만 마시다가 달달한 거 들어가니 이 친구들이 겁도 없이 술을 엄청나게 마시더군요.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술은 이제 그만 마시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 셋이서 식당 밑으로 제 다리를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저도 조금 치기가 오른 상태여서 벙찐 표정으로 여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어요. 저를 보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계약을 하고 싶다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첫 계약을 따냈다며 기쁨의 만세를 외치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 손에서 잡아채 가더니 자기들이 계약할 때 쓰는 펜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호텔방에 있으니 호텔에서 사인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 셋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떠들더니 갸르르 웃더라고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눈치를 챘습니다. 계약도 따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가 돼버린 셈이죠. 제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리를 불러 호텔로 향했어요. 뒷좌석에 여자들 3명을 태우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3명이 번갈아 가며 뒤에서 손을 뻗어서 제 머리며 귀, 얼굴이며 목덜미를 계속 건들더라고요. 옆에서 운전하는 대리기사가 브라운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차 안에서 쉴 틈 없이 만져지다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발레 파킹을 맡기는데 대리기사가 여전히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그 표정이 너는 3명이나 있는데 나 하나 주면 안 되냐 이런 표정. 승리자가 된 기분을 만끽하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들을 보면서 누구 방부터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 리더로 보이는 그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여자의 방으로 먼저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엘리베이터에 사내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게 웬걸. 3명이 주르륵 동시에 같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여자 3명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관광시켜준다고 돌아다닌 데다가 술까지 들어가서 몸은 이미 녹초 상태였지만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사나이로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얕보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옆 악기에서 달려드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대한민국 남자들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을 끄고 셋이 아니라 그냥 한 명과 있는 거다. 내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거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봤습니다.
물론 불을 끄면 끈만큼 청각이랑 촉각이 더해져서 사실 크게 소용없는 일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상황을 넘기고 넉다운 데 쓰러져서 천장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익숙한 전화 벨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제 전화였습니다. 아뿔싸.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걱정된 나머지 여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같이 뻗어버린 그녀들 모르게 살금살금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냐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계약 성공시키고 바이어들 데려다주고 지금 막 출발하기 직전이라고 둘러대고 나서 서둘러 바닥에 흩뿌려진 옷을 입고 호텔방을 나서려는 찰나 이덕역으로 보이는 그 한국말 잘한다는 친구가 저를 다시 붙잡더라고요. 마음은 급했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네요. 사인받은 계약서를 들고 헐레벌떡 여자친구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첫 해악이라 그런지 여자친구 아버님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성사시켰다고 계약서를 건네드리니 제가 장하다고 예비사위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온 가족에게 둘러싸여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는데 밤도 늦었고 마셨으니 여자친구 방을 비워줄 테니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다리도 아프고 방금 전까지 여자 3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왔으니 저도 집에 갈 기운도 없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정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에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제 얼굴에서 느껴지는 얼얼한 충격과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친구가 옆에서 저를 내리치고 있더군요. 제가 지쳐서 정말 옷도 안 갈아입고 잠에 드니 옷이라도 편한 걸로 바꿔주고자 여자친구가 방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나왔으니 그 상황만 봐도 여자친구는 제가 뭘 하고 왔는지 한 번에 딱 알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제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더군요. 여자친구가 너 계약하고 온다더니 이 이상한 걸로 도장을 찍고 왔다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에 놀라서 여자친구 부모님도 방으로 들어오시고 여자친구는 소리 지르고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일단 여자친구 아버지가 제 여자친구를 뜯어 말리고 추스리고 내려와서 해명이라도 해보시라고 하고 나가셨네요. 방문 밖에서는 아직도 여자친구가 제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도 아버님한테 무슨 해명을 듣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고 머릿속에 새하얘져서 어떻게 추스르고 내려갔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 해명 아닌 해명을 들었습니다. 첫 계약이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그랬다고 설명드리는데 여전히 여자친구는 제 해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래도 사인 받아온 계약서가 있으니 아버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라고 하시면서도 3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담배를 반갑게 태우고 계시고 괜찮다는 말씀에 옆에서 여자친구 어머니는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며 아버님까지 때리고 계시는데 정말 맞은 정면으로 보이는 베란다 유리를 깨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잘해보려고 그랬다는 걸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여자친구가 공장 사람들한테 말했는지 아줌마들도 나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는 것 같고 지나가면 괜시리 수군수군대는 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버님이 불러서 갔는데 계약서 사인은 받았는데 연락은 언제 온다니란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친구들 소개시켜준 분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그 친구들 다시 만나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연락처를 넘겨받았는데 연락은 없고 이메일 보내놨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여자친구도 냉랭한 상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도 마무리 지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